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 박사입니다. 이분이 40년간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닙니다. 박사는 6가지 정서적 애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배우자나 가족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30분 이상 나누시는 분, 10분에서 30분 사이의 분, 아니면 10분도 채 안 되는 분, 혹시 이미 배우자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이 질문이 슬프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서적 애무는 경청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듣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한 그룹은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배우자들은 혈압이 평균 8이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경청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TV를 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신문을 접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이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둘째,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뇌파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감정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드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진짜 경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냥 옆에 앉아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 조언 한마디 없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마리안 로아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영혼에 손을 얹는 것과 같다고요. 오늘 저녁 배우자나 자녀가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거든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한 번의 경험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정서적 애무입니다. 눈빛입니다. 눈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받은 사람의 뇌에서는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인 편도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거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면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빛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눈빛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평가하는 눈빛입니다. 이 눈빛을 받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존재 긍정의 눈빛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여기 있어서 좋다는 눈빛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반갑게 여기는 눈빛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합니다. 존재 긍정의 눈빛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따뜻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을 때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한 눈빛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이 눈빛을 잃어버립니다. 서로를 가구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있어도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리안 로하스 박사는 이것이 관계가 식어가는 가장 큰 신호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마음이 눈빛으로 전달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전달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좋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직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대신 눈빛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정서적 애무입니다. 공감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배우자가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혹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더 외로워졌을 겁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힘든 일을 이야기했더니 배우자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공감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마리안 로하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힘든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이 코르티솔 수치가 즉각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말은 몸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해봐라고 즉각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의 말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랬구나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정말 힘들었겠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어떻게 해줄까입니다.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해줄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랬구나, 이 한마디만, 그것으로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청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둘째, 따뜻한 눈빛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어서 좋다는 존재, 긍정의 눈빛. 셋째, 공감의 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는 감정 인정의 말. 나머지 세 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정서적 애무입니다. 비언어적 지지입니다.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어릴 때 신체 접촉이나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게 자라셨을 겁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좋아해도 쑥스러워서 표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주시던 손의 온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어깨를 한번 토닥이시던 그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마리안 로하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신체 접촉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안정되면 온몸이 이완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신체적 접촉이 잦은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비언어적 지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지쳐 보일 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잠시 손을 잡고 있어 주세요. 자녀나 손주가 왔을 때 한번 안아보세요. 우리 세대에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배우자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토닥여 주세요. 수고했어라는 말 없이도 그 한 번의 터치가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이 따뜻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직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정서적 애무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급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분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이 정말 달았었어. 그냥 지나가듯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장에 갔다가 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어릴 때 감나무 얘기했잖아. 생각나서 사왔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지나가듯 언급했던 좋아하는 음식, 힘들다고 했던 일, 걱정하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 주는 것. 그때 그 일은 잘 됐어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심한 기억의 애무입니다. 마리안 로아스 박사는 이것을 정서적 저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조금씩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저축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저축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메모를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했을 때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그것을 보고 물어봐 주면 됩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언급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정서적 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서적 안전함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경청, 눈빛, 공감의 말, 비언어적 지지,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서적 안전함입니다. 정서적 안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내 곁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비웃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준다는 믿음입니다. 마리안 로아스 박사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뇌에서 3가지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둘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쁨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셋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유대감과 신뢰를 강화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3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될 때 사람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이 이토록 강력한 의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안전함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잠시 멈추세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 생각 하나가 비판 대신 이해로 대화를 이끕니다. 2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뭐가 대수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걱정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3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은 나 곁에서 정서적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내 배우자는 나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자녀는 나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내 손주는 나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정서적 안전함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배워드린 6가지,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청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둘째, 따뜻한 눈빛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어서 좋다는 존재, 긍정의 눈빛. 말 없이도 뇌파가 동기화되고 감정이 연결됩니다. 셋째, 공감의 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해결책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 3글자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낮춥니다. 넷째, 비언어적 지지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것. 몸의 접촉이 뇌의 불안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다섯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급하는 것. 이분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섯째, 정서적 안전함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쌓이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 함께 분비되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도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해보세요. 경청 하나, 눈빛 하나, 공감의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깊은 사랑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선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건강한 몸이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노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것을 실천해 보셨는지 남겨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